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은퇴 후 월 생활비 200만원으로 한 달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 댓글 중에 은퇴 후 노후 생활하기에 우리나라도 좋은 점이 많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이다 보니 좋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불편한 점이 부각되어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은퇴 후 노후 생활하기에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실제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 9월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가 투자금융사 나틱시스의 세계 은퇴지수 자료를 인용해 은퇴자가 살기 좋은 국가 순위를 선정해 보도했는데요. 노르웨이가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국가 1위로 선정되었고요. 이어서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호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국 44개 국가 중에 17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는데요. 이 순위는 OECD 회원국의 브릭스 4개 국가인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와 중국을 포함해 소위 선진국가라고 하는 44개 국가를 대상으로 재정과 의료 접근성, 의료비와 기후, 또 기대 수명 등 18가지 항목을 분석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20위 이내에 포함되었는데요. 일본은 22위, 싱가포르는 24위, 중국은 39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 블룸버그의 보도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비참한 노인이 벼락거지니 하는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이 일상화된 우리나라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되었다는 보도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한 블룸버그가 인용한 나틱시스의 세계 은퇴 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의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며 공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인지, 한때 우리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다 나이 들어 다시 돌아오는 역이민 은퇴자들의 입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보이는데 우리가 가진 좋은 점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미주 언론에 보도된 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은퇴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얼마 전 한국으로 떠난 70대 A씨의 말입니다. 젊을 때는 돈 벌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나이가 드니 같이 어울릴 사람도 별로 없고, 한국은 건강보험이나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노인에게 주어진 혜택도 많아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며 친지들과 정을 나누며 살고 싶다고 역이민을 결심한 심경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한 커뮤니티에는 미국에서 은퇴하고 한국에 돌아와 생활하는 한 부부의 한 달 생활비 관련 글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인용해 보면요. 지난 7년간의 한국에서 역이민 생활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 미국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여행이나 음식,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건강도 되찾았고 스트레스가 적다 보니 성격도 조금은 너그러워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외국에 살다 나이 들어 한국에 돌아와 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설문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국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지난해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 조사 대상 한국인 응답자 1146명 중 26%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역이민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24%가 한국의 보건의료 혜택을 꼽았고요. 22%는 친구와 가족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안전해서와 문화적으로 친숙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0%였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어 우리나라로 돌아와 살고 싶은 이유는 무엇보다 모국에 대한 향수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첨단 의료시설과 편리한 의료 서비스라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17.2%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7.7%였고요. 우리나라 진료 수가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비도 장점으로 들고 있는데요.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5.1%는 영국의 7.9%, 미국의 8% 등에 비해 낮고요. 프랑스의 5.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프랑스는 우리보다 12%가 높고요. 미국은 23%, 영국은 26%, 호주는 35%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생활비에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과 캐나다보다 높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비즈니스 평가 기업에서 생활비가 가장 높은 뉴욕을 기준으로 생활비, 집세, 식료품 가격과 레스토랑 메뉴 가격 등을 지표로 순위를 정했는데요. 생활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였고요. 그 다음으로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16번째고요. 미국은 23번째, 캐나다가 24번째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우리가 살아가며 체감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럼 앞에서 제기한 우리나라가 은퇴 후 살기 좋은 나라라는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서 여전히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노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은 각자 우리 자신의 몫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